여기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두고 주눅들지 않는 이상한 민족. 특히나 일본에게는 오히려 이긴다는 생각까지 하는 정말 특이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며. 이 한국을 주제로 두고 말하는 호주의 한 유명 정치 외교학 박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출장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2022년 가을 한국 서울에 도착하면서 그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이고 저는 호주 출신의 정치외교학 박사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녀 왔지만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선선한 가을 공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서울의 에너지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도시는 온통 움직임과 소음으로 가득 찼죠. 높고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고 그 옆에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옛 궁궐들이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급히 지나가는 사이 길모퉁이에서 색색의 채소를 파는 작은 할머니들이 눈에 띄었어요. 옛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어디서나 느껴졌습니다. 호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길거리 음식과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 같은 낯선 냄새를 맡았어요. 이건 정말 모험이 되겠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때 제가 얼마나 옳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택시를 잡아 호텔 주소를 기사님께 건넸어요. 바쁜 거리를 달리면서도 저는 창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흐르는 느낌도 달랐습니다. 어떤 에너지, 흥분과 가능성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문을 듣긴 했지만 이곳에서 상황이 그렇게 나쁠 리가 있겠어요? 제 눈에는 도시는 번영하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하자 환한 미소를 지은 리셉션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줬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앤더슨 씨라며 약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네요. 방에서 짐을 풀며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있을 회의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였죠. 한국은 경제가 성장 중이고 외국인 투자에도 점점 개방적이 되어가는 곳이라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시아 금융 위기가 곧 한국을 쓰나미처럼 덮칠 것이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호텔 근처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가족들이 쇼핑을 하고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어울리고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저녁을 주문했어요. 처음 먹어본 진짜 한국 음식 매콤한 비빔밥이었죠. 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어요. 한국은 이미 제가 가본 어떤 곳과도 달랐거든요. 이 나라가 저에게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에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교통과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꿈꾸며 말이죠. 제가 얼마나 더 큰 무언가에 휘말리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역사적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은 저를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도시를 탐험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첫 회의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니 아침 햇살이 막 거리 위를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나이든 분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느리고 우아한 움직임은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바쁜 걸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교복을 입은 아이들 무리가 지나가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전통시장이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엔 신선한 생선부터 색색의 청까지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가득했어요. 냄새와 소리가 너무나 강렬했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외치며 음식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과일과 채소의 다채로운 색깔들까지. 저는 친절한 할머니로부터 말린 오징어처럼 보이는 작은 봉지를 하나 샀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산책을 이어가면서 저는 큰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새로운 장소에 있다는 설렘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처럼요. 그리고 그 예감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거리,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 하지만 공기 중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어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도착한 지 몇 주 되지 않아 위기가 닥쳤어요. 마치 재난 영화를 현실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돈, 원화의 가치가 급락했어요. 몇십 년 동안 영업해 오던 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매일 출근길에 사무실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실직한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막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땐 활기차던 거리도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얼굴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카페와 식당에서 들리던 밝은 대화 소리도 조용하고 불안한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가족 운영 식당 앞을 지나갔을 때가 생각나요. 주인인 노부부가 테이블에 앉아 종이 뭉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딸이 울고 있는 남동생을 달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돈과 사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 실제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제가 예상했던 패닉과 혼란 대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일어섰어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은행과 정부 건물 밖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어요. 궁금해서 줄에 다가갔어요. 한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밝은 눈빛으로 답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빚을 갚기 위해 금을 기부하고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돕기 위해 귀중품을 내놓다니요? 제 고향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위와 비난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민들이 더 큰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런 단결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대학생들은 대규모 모금 운동을 조직했어요. 한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24시간 기부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젊은이들이 지갑을 비워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기부해서 팔기도 했어요.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감수하며 해고를 막으려 했어요. 제가 참석한 한 대기업 회의에서 직원들이 만장일치로 30% 임금 삭감을 동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연대감은 놀라웠어요. 최고 경영진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희생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용돈과 저금통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한 꼬마는 동전이 가득 든 비닐봉지를 진지하게 내밀며 말했어요. 새 게임을 사려고 저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더 필요하대요. 가장 감명 깊었던 건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어느 추운 토요일 아침 직접 보러 서울광장에 갔어요. 그 장면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광장을 둘러싼 줄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주부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서로를 부축하는 노부부들. 제가 본 바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집붓으로 다가가 금 귀중품을 내놓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 가족 유물, 금메달. 나라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장면이 정말 마음에 남았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붓으로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섬세한 금목걸이를 벗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건 가족 유물 같아 보여요. 그 젊은 여성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할머니도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목이 메었어요. 자원봉사자는 목걸이의 무게를 재고 가치를 기록했어요. 그 젊은 여성은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 말했어요. 그녀는 제 억양에 놀라며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할 일을 한다면 한국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사업 기회를 찾으러 한국에 왔어요. 대신 저는 단결과 희생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강인함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기 속에서 단결한 한 나라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다시 일어서기 위해 결심한 모습을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직접 보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었고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나섰어요. 쌀쌀한 토요일 아침 저는 서울광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로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광장을 한 바퀴 돌아 인근 거리까지 이어졌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거기에는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서로 부축하며 걷는 노부부까지 온갖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은 부스로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금으로 된 보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어요. 결혼 반지,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금메달까지 무엇 하나 나라를 위해 내놓기에는 너무 소중한 물건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부스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20살이 좀 넘었을까 싶었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풀고 있었어요. 그걸 본 자원봉사자는 조용히 놀란 듯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가씨 정말 괜찮으세요?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래된 가족 유산 같아 보이는데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이건 할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셨는데 하지만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며 저도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자원봉사자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저울에 올리고 그것의 가치를 기록했어요. 그 젊은 여성은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당당히 서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제 억양에 놀란 듯 쳐다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거잖아요. 각자 자신의 몫을 다하면 한국은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이건 단지 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 한 나라가 뭉친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이야기했어요. 한 노인은 졸업할 때 아버지께 받은 금시계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 어린 소녀는 부끄러운 듯 작은 금반지를 내밀면서 나라를 위해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한 부부는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서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분위기는 정말로 특별했어요. 물론 슬픔도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것들을 내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과 단결의 느낌이 있었어요. 모두가 나라를 돕기 위해 모인 거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금의 더미는 점점 커져갔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쉬지 않고 일하며 무게를 재고 기록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그들은 각 물건이 내놓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존중하며 다뤘어요. 사람들은 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빚을 갚는 데 쓰일 거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경제를 부양하는 데 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있었어요. 마이너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싸워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마지막으로 광장을 둘러봤어요.
줄은 여전히 길었고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인내심 있게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사업 기회를 찾으러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힘든 시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희생에 대해, 나라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금 모으기 운동이 단순히 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희망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은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결심을 했어요. 저도 이 일의 일부분이 되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 있었고 돕고 싶었어요. 내일은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 위기는 한국 사람들의 최선을 이끌어냈고 저에게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사업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희생,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함께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요. 잠들기 전 저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한 경이로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내일이 가져올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마이너스 한국에서의 제 시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금 모으기 운동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어디를 둘러보든지 한국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고 있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 저는 서울대학교에 방문했어요.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24시간 7일 내내 문을 닫지 않는 기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지갑을 털어있는 돈을 전부 내놓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노트북까지 팔기 위해 기부했어요. 이들은 부유한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지품을 희생하며 나라를 돕고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막 새로 산 핸드폰을 기부한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나라가 저보다 더 필요하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제 고향에서는 학생들이 시위하거나 정부를 탓하고 있을 텐데 여기선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몇몇 대기업을 방문했어요. 한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임금 삭감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건 상사들이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직원들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30% 임금 삭감에 동의합니다. 한 남자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덜 벌면 일부가 직장을 잃는 것보다 낫잖아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은 임원들이 말단 직원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서로를 돕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한 초등학교에서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돼지저금통과 용돈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한 소녀는 7살도 채 안 되어 보였는데 동전이 가득 든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건 왜 가져온 거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는 커다랗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새 게임 사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더 필요하대요. 제 목이 메었어요. 이 작은 소녀는 어른들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런 하나됨의 예시를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식당들은 실직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 집주인들은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췄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취업 박람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동네를 걷다가 주민센터에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지역 소상공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동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당신 가게가 문을 닫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받아요. 한 여성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로 도울 방법을 생각해봐요. 저는 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사업을 홍보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누군가가 아프면 서로의 가게에서 돌아가며 일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금 기부도 물론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상 속의 친절과 협력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했어요. 몇 달 만에 한국은 227톤이 넘는 금을 모았어요. 그건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죠. 이 돈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한국이 위기에서 회복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하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정신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고국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직면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사업 기회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됨과 희생, 공동체의 힘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걸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경제 위기는 정말 끔찍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가장 좋은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인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 하나 되는 정신이 한국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라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있는 교훈들은 평생 동안 제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위기가 닥친 지 불과 2년 만에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죠. 마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회복의 징후가 보였어요. 서울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공기 중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위기가 처음 닥쳤을 때 제가 목격했던 두려움과 불확실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IMF 부채를 얼마나 빨리 갚아나갔는지였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는 엄청난 돈을 빌려야 했죠.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갚는데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 2년 만에 이를 해냈어요. 뉴스를 읽으며 이 나라가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밀려왔던 기억이 나요. 위기는 한국 기업들을 변화하도록 만들었고 그 변화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늘 존경했던 삼성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곳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첨단 제품들, 스마트폰, TV,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가젯들에 대한 계획을 보여줬죠. 이제는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세계 1등이 될 겁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변화는 대기업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위기는 모두에게 돈과 자원을 더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쳤어요. 제가 한 번은 현지 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돈 대신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한 여성이 신선한 채소를 받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한 노인은 자전거를 수리하며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돕고 있었고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민지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헌옷을 모아 멋진 가방과 액세서리로 바꾸고 있었어요. 위기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민지는 그녀의 화려한 작품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가치를 찾아요.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과 지구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녀의 지혜와 기업가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나라 전체가 위기의 교훈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두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어요. 경제나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항상 우리 경제, 우리의 회복이었어요. 제가 CEO와 이야기하든 거리의 상인과 이야기하든 모두가 한국의 재기에 개인적으로 투자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들이 섞인 자리였죠. 내가 정말 놀란 건 친구 지훈이 말했어요. 위기 때 우리 모두 금을 기부하고 월급을 삭감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어. 우리는 여전히 모두 함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며 위기의 절정기 때 보았던 것과 같은 결의를 그들의 눈에서 보았어요.
그 경험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변화시킨 것이 분명했어요.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경제는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한국 영화와 음악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돈과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기 중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제 아파트 건물 옥상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반짝이며 그 나라의 회복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던 그날을 떠올렸죠. 저는 사업 기회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용기와 단결로 맞선 나라를 발견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고향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게 되었어요. 그곳에 서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회복력, 단결, 그리고 함께 일하는 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교훈들은 평생 간직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늘한 저녁 바람이 도시의 소리를 제게 전해줬어요. 마이너스 교통소리, 근처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어딘가에서 재생되는 K-파프 노래의 희미한 멜로디. 그것은 단지 생존한 나라가 아니라 번영하고 있는 나라의 소리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이 놀라운 나라는 위기를 이겨낸 그 정신으로 맞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강인함, 협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교훈들은 단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죠. 호주에 있는 제 회사로 돌아갔을 때 저는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함께 뭉쳤던 모습을 기억하며 저도 그와 같은 팀워크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직원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팀으로서 함께 맞서봅시다. 물론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전처럼 당황하는 대신 제 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들었어요. 서로 더 많이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큰 고객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큰일이었겠지만 이번에는 팀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회의실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더라고요. 이 기회를 새 시장을 탐색하는 계기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제안했고 우리 제품을 개선해서 그들을 다시 얻어오는 것도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말했죠. 그들의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 회사는 더욱 강하고 유연해졌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다른 기업들이 고전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경쟁사들은 우리 비결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배운 단결과 회복력의 정신이었죠. 하지만 이건 단지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원래 어려운 시기에 사람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 나라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공통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죠. 호주로 돌아와서 저는 지역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동네 청소를 조직하며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모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이 생각났어요. 어느 날 지역 학교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돕고 있던 중 한 할머니가 기부를 하러 오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주셨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금반지를 기부하던 할머니가 떠올라 목이 메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한 나라 전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하면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흥미로워 보였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드렸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작은 무리가 모여들어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 속에서 놀라움과 아마도 약간의 영감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국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러 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했죠. 두 번째 고향, 진정한 강인함과 단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곳을 말이에요. 처음 그곳에 간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한국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가 기술, 문화, 혁신의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보거나 공원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래전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곳의 놀라운 정신을 기억합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하죠.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한국에 가세요. 그곳 사람들에게서 배워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보세요. 그 경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처럼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평생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단결의 가치, 공동의 희생의 힘, 변화에 적응하는 중요성.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제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이 다음에 어떤 성취를 이룰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에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해요. 매일매일 저는 여기서 본 예시를 따르려 노력합니다. 마이너스 회복력을 가지고 함께 일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대신 위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할 때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음을 찾은 호주 사람으로서요. 제 이야기는 다소 특이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문화를 초월하여 국경을 넘어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마도 이 교훈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단결되고 조금 더 회복력 있으며 훨씬 더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